오늘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바로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화학 반응에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 배우고 나아가 화학 평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반응 엔탈피라는 개념을 접하기 전에 화학 반응에서 열이 어떻게 출입되는지 반응열 개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 반응계와 주위입니다. 반응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포함하는 부분을 말하고 주위는 반응계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발열 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낮아진 만큼의 열이 반응계에서 주위로 방출돼서 주위의 온도가 상승하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흡열 반응의 경우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반응계가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철의 산화 반응이 있습니다.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고 주위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질산 암모늄의 용해 반응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질산 암모늄을 물에다가 넣게 되면 용해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 주위의 온도는 떨어지게, 즉 낮아지게 됩니다. 이 두 반응 모두 열의 이동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열의 이동 방향이 개에서 주위로 가냐, 주위에서 개로 가냐 방향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 엔탈피의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엔탈피라는 것은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엔탈피는 온도에 따라서도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엔탈피를 설명할 때는 혹은 그 값을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 즉 엔탈피와 생성물이 가지는 엔탈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반응 엔탈피라고 할 겁니다. 발열 반응의 경우는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작습니다. 그 변화를 값으로 표현한 것, 즉 반응 엔탈피는 음수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흡열 반응의 경우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더 크므로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반응 엔탈피는 양수가 될 겁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 즉 반응 엔탈피는 앞서 배웠던 열 에너지의 출입, 즉 반응열과 그 크기가 같습니다. 하지만 부호가 반대라는 점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는 열화학 반응식을 배우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와 반응열의 합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즉 반응 엔탈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예로 살펴보면 철이 산소와 반응해 산화철이 생성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아집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 즉 반응열에 해당하는 1648.4kJ를 생성물의 에너지에다가 더해주면 반응물의 에너지의 합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생성물의 엔탈피는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작아집니다. 그 변화를 반응 엔탈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성물인 산화철의 엔탈피 값이 반응물인 철과 산소의 엔탈피 합보다 1648.4kJ만큼 감소함으로 음수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앞서 살펴봤던 질산 암모늄의 용해는 흡열 반응으로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생성물의 에너지에 반응열에 해당하는 25.7kJ이라는 값을 빼줘야 반응물의 에너지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거꾸로 그때의 에너지 변화, 즉 엔탈피 변화는 25.7kJ만큼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수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압력이 일정한 반응에서 표현 방식 또는 기준이 달라서 부호는 반대이지만 반응열과 반응 엔탈피의 값은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 엔탈피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질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용액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양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에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응 엔탈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소 엔탈피, 중화 엔탈피, 용해 엔탈피, 생성 엔탈피, 분해 엔탈피가 있습니다.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엔탈피는 구성 원소로부터 물질 1몰이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때 반응물로서 구성 원소는 가장 안정한 형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입니다. 물 1몰이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를 물의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단 이때 반응물로서 구성 원소는 원자 상태의 수소 혹은 산소가 아니라 이렇게 수소 분자, 산소 분자가 가장 안정한 형태이므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표현하는 거죠. 화학원에서 화학 반응식을 배울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가장 간단한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여야 한다고 배웠지만 이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 1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성물인 물의 개수를 1로 표현해야 하고 따라서 수소 분자의 개수는 1, 산소 분자의 개수는 2분의 1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물의 화학 반응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물의 생성 반응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분해 엔탈피는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형태의 구성 원소로 분해될 때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봤던 물의 생성 반응식에서 반응의 방향만 반대로 바뀐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는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